이제부터는 우리 당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도종환 의원께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민들께 알려야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님들 멀리서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보완된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교과서가 갖고 있는 국정화 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30여 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것은 역사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던 무렵에 이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전쟁이다. 이번에도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 하는 전쟁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영훈 교수의 경우도 절체절명의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전쟁이다 라고까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어야 할까요? 저는 전쟁이 아니라 학문적 논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학문과 권력의 싸움입니다. 학문의 민주주의와 국가 권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룩한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와 냉전적 인식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자율성, 전문성과 지배 권력의 해석을 사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학생들을 지배 계급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시도와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힘과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힘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학문적 논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전쟁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실은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하신 바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본인이 한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3일 황교안 총리는 99%의 고등학교가 편향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99%의 학교를 편향되었다고 이야기하고 0.01%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우기는 이러한 오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검인정 작업 심사가 끝났을 때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한부를 가져가서 열흘간 검토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행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중도 우파 또는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팩트입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과서는 보수적으로 편집되고 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작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안 되면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려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고 있고, 고칠 권한과 힘이 교육부에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국사편찬위원장의 말이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교과서는요, 교과서 맨 뒷페이지에 검정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검정위원회 명단, 연구위원, 내용조사연구위원, 표기표현조사위원,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교과서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부에 이 교과서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 예를 들어 조재익 과장, 박종훈 장학관, 정상명 연구사, 이렇게 이름까지 기재해 놓고 있고, 개발 책임, 편집, 표지 디자인, 삽화컷은 누가 했는지까지 밝힌 다음에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심사를 하였음.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 교과서가 학교에 가기까지 누가 여기에 관여했는지를 실명으로 밝히면서 교육부가 이 교과서 검정을 완료해서 학교에 보낸 겁니다. 모든 교과서의 뒷페이지에는 꼭 이렇게 누가 어떻게 관여했고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한 페이지 가득 이렇게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 해서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 편찬기획, 발행협조, 그 다음에 어문, 규범, 감수는 누가 했는지,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떻게 감수했는지까지 한 페이지 가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위원장의 말이 객관적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황교안 총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달째 했던 이야기를 언론이 다 밝혀내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6.25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휴전선 근처에서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기술한 교과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 갖고 나왔습니다. 저 6.25 전쟁이 일어나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다 이러면서 여기에 지금 저기 도표로 보여준 저 표는 자료로 보는 역사라고 하는 보도자료이고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북한은 중국에게 전쟁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국공내전에 참여하였던 조선의원군 3만 명을 귀국시켜 인민군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에게 무력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원 약속받았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6.25 전쟁이 일어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사타수는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술하고 있고, 그 페이지를 넘기면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쓰여있는 사진과 제대로 보는 전쟁에서 한 페이지 가득, 두 페이지 걸쳐서 6.25 전쟁이 누구의 책임으로 시작되었는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황교안 총리는 또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교과서 기술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이 교과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체사상 얘기도 자꾸 하고, 이렇게 저쪽에 있는 저 만경대 참관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또 PPT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주체사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인 숭배가 강화되면서, 저 사진 밑에 설명이에요. 저 사진 밑에 설명에 개인 숭배가 강화되면서 저렇게 만경대를 자꾸 주민들을 참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 숭배가 강화되면서라는 말은 싹 빼고 저 사진만 자꾸 보여주면서 봐라, 교과서에 이렇게 만경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찬양되고 있다, 뭐 숭배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천리마운동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사진 보여주고 그럽니다. 당대표든 비서실장이든. 근데 거기도 보면
그 천리마운동이 밑에 줄에, 그 설명 밑에 줄에 그런데 60년이 들어서 이 운동은 실패하였다라고 분명히 그 밑에 기술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어떻게 그렇게 기술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모든 교과서에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요 밑에 있는 주체사상 탑이 있는데 노랗게 색칠하는 부분에 반대파 숙청 주민동원에 이용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술되어 있고요. 저쪽에 지금 맨 앞에 사자로 써있는 저 밑에는요, 저 밑에는 교과서를 펼쳐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1인 독재체제 3대 세습체제로 이어져 왔고 존중받아야 할 인민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국경을 넘고 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가 저 사자라고 되어 있는 도표있는 저 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교과서를 펼쳐보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펼쳐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계속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총리가 마지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날까지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쪽은 국가 수립이고 우리는 정부 수립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방금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더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통성이 없는 거죠.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정통성이 없는 거죠, 저쪽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만 인정하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통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통성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정통성을 저렇게 다시 48년에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관보에 분명히 게재하면서 이것이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이후에 이어져온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져온 정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정부 저기는 인민공화국 국가냐 이렇게 자꾸 따져요. 근데 이 정부란 용어는 당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즉 유엔에서 인정해주면서 쓴 원문에 lawful government라고 돼 있어요. government라고 돼 있으니까 임시정부,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48년부터 국가가 정식으로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려고 하면서 이걸 네이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 팩트는 사실은 거벌먼트인데 이걸 네이션으로 해서 48년에 이 나라가 건국되었다라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 해석인 거죠.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이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해석을 사실로 뒤바꾸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건 자기들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일 세력이 건국 세력이 되고 이게 산업화 세력이 되었다고 역사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총리가 김일성 헌법서문이 교사용 지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교과서 갖고 안 되니까 교사용 지도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보면 돼요. 교과서를 펼쳐보면 되고요. 교사용 지도서를 또 들고 나오길래 교사용 지도서를 봤어요. 교사용 지도서는요, 들고 있기가 무거워요. 교과서의 2배 정도 돼요. 이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가 알아야 할 각종 보도자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도서는. 그 여기에, 그러니까 펼쳐보니까 어디에 그게 나오나 그랬더니 북한의 이제 경제적인 실패라든가 주체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 미래인 교과서의 교사형 지도서에 보니까 이 헌법, 김일성 헌법 서문을 실어놓으면서 출처를 밝혔어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요, 인터넷에 그냥 뭐 무수히 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헌법 서문이라는 게 내용 들여다보니까 무슨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 있는 헌법 서문이에요. 읽어보면 어떤 때는 너무 과장되고 어떤 때는 이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자료로서 그냥 실려 있는 거죠. 통일부에 있는 자료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출처는 빼놓고 편집을 한 다음에 윗부분만 보여주면서 교사들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다라고 호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통일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통일부에서 갖다가 옮겨놓은 교사형 지도 참고 자료에 들어있는 것인데 악마적 편집인 것이죠. 방송 광고를 통해서 이 유관순 안 가르치는 교과서가 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2교과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상임위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유관순 광고 하시고 있죠? 예산 얼마입니까? 이거 몰라요? 예산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몰라요. 그전과 다르게 물어볼 때마다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가 있습니까? 있대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대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천재교육교과서하고 두산동아교과서가요. 고등학교 교과서 처음에 검정심의본 제출할 때 유관순을 다루지 않았어요. 천재교육교과서. 천재교육교과서 대표집필자가 고등학교 교과서 대표집필자가 중학교 교과서도 집필을 했어요. 상명대 주진호 교수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인물 중심으로 가르쳤고요. 중학교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만 따로 모아서 한 꼭지를 또 가르쳤어요. 여성 독립운동가 여러분을 4분 정도를.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인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준을 고려하고 단계를 높여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짠 거예요. 천재교육교과서를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한 단계 높은 내용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을 안 가르친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국가주의 개입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다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넣을게요.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현행 교과서에는 유관순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단계와 수준을 고려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유관순 빠졌다고만 보수 일간지를 통해서 몰아붙이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넣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얼마나 중요한데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칩니까? 이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넣을게요. 해서 넣은 거예요. 비교하자면.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광고까지 하는 거예요. 유관순을 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과서를 만들고 싶길래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유신 때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에 보면은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원에 보면은요, 5.16 혁명공약 원본 이게 실려 있어요. 거기 1, 2, 3, 4, 5, 6 배우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6번에 보면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가 이게 혁명 공약 6번이에요. 이게 원문이에요. 유신 때는요, 요거를요, 그때까지도 안 돌아갔잖아요, 군인들이. 업무 복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고쳤어요. 빨간 점선 안에 있는 것처럼 고쳤어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사실을 바꾼 거죠. 왜곡한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어도 위법이 아닌 것이 국정교과서인 거예요. 이게 국정인 거예요. 이러려고 국정을 고집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이 정부, 교육부에 있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법에 필자들이 써서 넘겨준 원고를 고쳐
수정하고 바꾸어도 위법이 아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지난번 대정부 질문 중에 제가 황교안 총리에게 물었어요.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필자들에게 있죠. 그래서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국가가 저작권을 가져갑니까? 하고 막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전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날은 전작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한미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하고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그러니까 필자들한테 있죠. 교육부와 필자가 국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국가가 저작권을 가져갑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가 따로 있고 언성을 높일 때가 따로 있지 모르면서 이렇게 화를 내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2008년에 근현대사 대한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김구 선생님 활동을 항일 테러라고 표시를 해서 문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권 책을 보여드릴게요. 정통 한국사 개론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봐야지만 7급 9급 공무원인 합격할 수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그 개론서를 올해 8월에 낸 개론서, 뉴라이트 학자들이 낸 개론서를 보니까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해 놓았나를 봤더니요. 저렇게 돼 있어요. 요 페이지예요. 이 책에 올해 나온 뉴라이트 학자들이 낸 개론서의 118쪽 정통 한국사 근현대사 편에 보면 김구의 이중적인 태도 저렇게 보세요 한번. 위대한 독립투사였던 김구는 해방정국에서 선택을 잘못한 정치가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남북 협상의 들다리가 된 그는 정부 출범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좌절한 정치가로서 휴방꾼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승만은 추앙하고 김구는 이렇게 소설해도 됩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춘석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주 잔뜩 하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서 단속을 하니까 아직 약세리도 안 밟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음주운전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음주운전자를 차를 갓길로 세우고 끌어내려야 합니까? 그냥 가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죠. 저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정통 한국사를 보니까요. 문제 중에 하나 4.3에 관한 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4.3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1, 3, 4, 5에 답은 1번이에요. 뭐냐면 답 사실과 다른 것은 제주 4.3 사건은 처음에는 우발적 민중 항쟁으로 시작되었다가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무장폭동으로 확대되었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이거는 4.3 사건은 4월 3일 새벽 2시에 350명의 좌익 폭도가 89개 오름에서 봉화를 올리는 것으로 그걸 신호로 일제히 경찰서를 습격하고 학살한 사건에서 우익 인사를 학살한 사건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6번 문제에 보면 4.3 사건에 대해서 설명 중 잘못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답은 5번인데요. 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은 거의 무고한 사람이었다. 이게 잘못 기술한 거라는 거예요. 강창일 의원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싸우고 노력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놓은 역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이술될까요? 광주 의원 여러분,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이술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다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교과서에 쌀 수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한 교과서였죠.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은 지금도 나와서 TV 토론에서 그럼 쌀 수출이지 그럼 스탈이냐 이렇게 눈에 힘주고 말하잖아요. 유기용 의원님하고 JTBC에서 토론을 한 권희영 교수, 이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였던 권희영 교수는 지금도 그럼 수출이지 그게 수출이 아니란 말이냐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교과서가 나올 건데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고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 합격한 교과서를 놓고요. 우리 교문위에서 153일간을 싸웠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살이 떨렸는지 몰라요. 저거 보세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살해범인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그 40명의 그 명성황후를 시해한 낭인들 있지 않습니까? 칼 차고 들어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이에요. 제목은 민후 조락 사건이라고 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다가 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앞 저고리가 다 흩어져 있었고요. 이자들이 하의를 끌어내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했고요. 미우라 공사와 준비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자기는 이 거사에 참여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에 대해서 책 한 권 가득 써놓은 그 책에 인용을 해서 일본과 손을 잡지 않고 러시아와 손을 잡았던 명성황후가 얼마나 화근이었는지,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한 단락을 저렇게 보여주고 그 밑에 공부할 문제에 뭐라고 기술해 놓았냐면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가 공부할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면 한일 간에 국교 단절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사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구시다 신사에 보관하고 있고 그 칼집에 일순 전광 자 노호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신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전광 번개불같이 자 찌르고 베다 노호 늙은 여우를 이렇게 써있는 칼을 일본은 신사에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 명성황후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저런 내용을 담았던 회고록의 일부분을 교과서에 실어 놓겠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세요. 강화도 조약은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기술했었어요. 함포를 쏘면서 함선을 동원해서 함포를 쏘면서 강제로 무력으로 체결한 조약인데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고 기술했던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대화되었고 발전했고 교통, 통신, 철도, 무슨 주거, 의료, 그 다음에 학력 모든 것이 신장했다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자료나 논문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교과서가 집필 기술되었는데 지금 뭐라 그러니까 필자가 없으니까 경제학자,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 쓴다고 그러죠. 그 경제학자가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쓴 경제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때 저런 걸 지적해서 이제 뺐어요. 2200개 오류가 있는 이것을 153일간 지적해서 이것들을 거의 빨간펜 선생님처럼 고쳐줬어요. 우리 야당 의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웬걸? 초등학교 지금 아이들이 쓰는 사회과 국정교과서 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병을 토벌했다고 하고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역시 쌀 수출 이런 것들 그냥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교과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년에 6학년들이 쓸 교과서예요. 그리고요, 또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죠? 책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9월 23일 날 2015 개정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하는데 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저렇게 독립운동사가 축소되는 거예요. 근현대사가 축소되면서 독립운동사 30년대 이후 독립운동사 축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저게 이미 건국조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겠다 그거예요. 내용은 아까 대표님이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이미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거 못 막았어요. 저렇게 쓰겠다고 이미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교과서가 나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보면서 이미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교육부가 세운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인데 나오지도 않은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말을 하면 일견 그럴싸해 보이죠. 이 교과서 초등학교 이 얇은 교과서를요 초등학교 요런 거 1학기 거 만드는데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요 얇은 거 거의 사진과 그림으로 가득한 이런 거 만드는데 1년 6개월 걸려요. 반년 동안 쓰는 거 만드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 뭐 4,500페이지짜리 되는 이 교과서를 1년 동안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보면 최소 2년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논쟁이 있기 전에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보면 65년사 이런 데 보면 2년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 2년 걸렸는데 오류가 2,200개나 나왔잖아요. 처음 쓰는 사람들이 써서 그렇게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교과서를 만들겠어요? 초등학교 경우에는 거쳐야 될 단계가 33단계예요. 물론 중고등학교는 이거보다 단계는 축소됩니다. 그렇지만 거쳐야 할 단계가 33단계.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 게 국정교과서인데 이거를 그냥 막 싹 졸속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국민 여론을 듣는 기간부터 밀실로 진행해왔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떳떳하게 이 작업이 정말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면 그 과정도 투명했어야 되고요. 단장을 정식으로 충북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업무 총괄이라고 해서 파견 요청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출장 명령서를 2주간 출장 명령서를 내고 왔는데 출장 목적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교육개혁 지원 업무 협의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숨기면서 합니까? 왜 이렇게 떳떳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는 2주간 출장 냈다가 다시 2주간 연장하면서 이 작업을 몰래 국제 교육원 기숙사 건물에다가 방을 따로 얻어서 지문 인식기로 딱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야당 교문위원들이 찾아갔더니 바로 문 걸어 잠그고 바로 파쇄 시작하고 바로 컴퓨터 옮기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문건들을 파쇄를 한 그 쓰레기 더미를 한겨레신문 기자가 며칠씩 이거 뒤지고 찾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밀스럽게 청와대 일을 보고를 하면서 추진했던 이 충북대 사무국장은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대구 부교육감으로 영전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예비비로 편법으로 몰래 통과시켜가지고서 보통 6억 정도는 교과서 만든다는데 44억이나 편성해가지고 그 중에 22억은 거의 유관순 홍보 뭐 이런 거 광고 이런 데다 막 쓰는 거죠. 지금 신문 방송 이런 데 김무성 대표의 광고, 유관순 광고, 국민들 속에는 거짓 광고에 그냥 국가에서는 막 마구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 편향됐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기가 막히죠. 균형 잡힌 교과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90%를 다 좌편향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10% 갖고서 이 교과서를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든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제 발표한 지필진 대표 지필진 세 사람 공개했는데 두 사람 공개했는데 그 지금 김정배 국편위원장하고 같이 노태우 정부 때 국정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그 25년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
정년 퇴임한 지 오래된 노학자들 중에 고대사 연구한 이 사람들 옛날 같이 국정교과서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들, 그 당시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들어있는 창의적인 교과서가 아닌 옛날 그 흑백 텔레비전 같은 그런 국정교과서 만들던 사람이 이제 대표 집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 거의 안 할 거로 보여요. 차관도 그러고 국회의원장도 그러고 나머지는 공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투명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 교과서들을 직접 이번 기회에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와는 많이 다른 참으로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교과서예요. 교사들이 그래요. 옛날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때는 편했는데 거민정이 되고 나서 바빠졌다는 거예요. 8종을 교사들은 다 봐야 돼요. 8종에서 공통되는 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 8종에 나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한 기획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다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르치고, 이래서 다양성이 반영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8종을 했지만 한 권밖에 안 배우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다양성입니까? 그게 획일적인 교과서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교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역사신문, 또 역사 역할극, 역사 답사, 그 역사 토의 수업, 다양한 형태로 수업하고 있고 학교들이 굉장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시 획일적인 교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만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한 3년 전부터 수능 문제나 입시 문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사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이, 이 현대사 부분이라는 게 이 교과서에 맨 뒷부분에 진도를 거기까지 다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3% 정도 돼요, 전체 중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요. 그 중에 예를 들면 6.25 문제가 나오고 현대사 문제, 그 다음에 남북 그 교류가 계속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묶여가지고 출제되곤 했는데 3년 전부터 이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유신 독재에 대해서 나거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출제가 될 때 공과 과가 같이 출제가 됐는데, 빛과 그늘이 같이 문제에 출제됐는데, 언제부턴가는 6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성과 위주, 이렇게만 출제가 되면서 출제 경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학교에서 입시와 관련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정화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고착화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원 강사들이 하고 그러면서 늘 김무성 대표나 황교안 총리나 여당 위원들이 늘 문제 삼는 그 남북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교육의 목표, 역사교육의 목표가 증오인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역사교육의 목표가 증오인가? 역사교육의 목표가 적개심을 심어주는 것인가? 역사교육의 목표가 대립과 분열과 분단, 이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천안함 문제 같은 거 잘 거론하는데, 그게 거론되는 단어는요, 역사 교과서 맨 끄트머리, 한국사 교과서 맨 끄트머리, 통일로 가는 길, 평화로 향한 길, 이런 단원이 맨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기에 천안함이 있고 연평도 포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길은 지속돼야 한다, 이 문장 속에 천안함이 나오는데, 이 천안함 얘기 나오는 걸 가지고 왜 천안함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느냐, 이런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과도한 국가주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안 돼요. 그걸 다 집어넣다 보면. 이게 앞뒤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 학습 요소가 나왔는지,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생각 안 해요. 그냥 과도하게 적개심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냉전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만이 역사 교육이고 긍정적인 사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엔에서는요, 파리다 샤이드는 교과서 관련해서 유엔 문화 분야의 특별 보고관인데 가장 훌륭한 자료를 낸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자료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엔 입장인데요.
역사 교육의 이념적 도작이나 선전 활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지금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교육이 이분법을 강조하는 교육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는 교육을 해라라는 것을 과도하게 개입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가 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이야기인데요. 관용과 상호 이해와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장려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뭐가? 역사 교육이. 그리고 역사 교육은 대화라든가 역사적 증거의 탐색, 특별히 논쟁적이고 예민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접근법에 기반한 열린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적 분석력과 해석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단순하게 적개심이나 증오감만 불러넣어주는 교육이 아니다. 그건 역사 교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 교육이 이렇게 가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남북 문제의 단원에서 선생님들이 또 집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명사적 전환의 길,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토의를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토지개혁 문제 단원도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 단원은 해방 이후 국가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단원이에요. 그 단원은 남한의 농지개혁을 설명하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갖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북한이 더 좋아 보이고 남한은 안 좋아 보이지 않느냐,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사회주의의 개혁과 자본주의 개혁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토의하게 한 뒤에 얼핏 보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좋아 보였는데 왜 그들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는가, 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걸 토의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이, 집필자들이 이런 소재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 무슨 비서실장, 당대표, 이 모든 사람들이 과도하게 냉전적 인식을 심어주고 적개심과 증오감을 더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고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국정으로 가야 되겠다고 고집하면서 역사적 퇴행을, 야만을, 그리고 역사 역주행을 이렇게 무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검정 교과서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자유발행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